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게이트를 나서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물리치료사 라파엘 곤살레스. 그는 한국과 스페인 간의 장애인 재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이 먼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라파엘은 평소 한국의 효 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깊이 존경해왔고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라파엘은 한국의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깔끔한 지하철 시스템, 예의 바른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질서정연함까지. 하지만 명동거리를 걸으며 그가 목격한 한 장면은 그의 마음에 작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젊은 여성이 카페에 들어가려 하자 몇몇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자란 라파엘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라파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장애인들에게만은 다소 서먹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는 이번 교류 프로그램이 단순히 의료기술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스페인어로 중얼거리며 마냐나 세라 운 누에보 디아,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라파엘의 첫 한국 체험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따뜻한 미소와 진정성이 이 낯선 땅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입니다.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제가 봉사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주민센터의 경로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화투를 치고 계시던 어르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외국인이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셨죠. 담당 사회복지사 김미영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스페인에서 오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에요.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자 한 어르신께서 외국 사람이 뭘 아나? 우리 몸은 우리가 더 잘 안다 하시며 의구심을 표하셨습니다. 순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라파엘입니다. 한국어 잘 못해요. 그래도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제 어색한 발음에 어르신들이 키득키득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라 정겨운 웃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어머, 우리말 참 잘하네. 귀여워라 하시며 제 뺨을 살짝 꼬집으셨어요. 처음에는 서로 탐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가 진짜 의사인지, 왜 한국에 왔는지, 스페인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때로는 몸짓을 섞어가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스페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니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우리 스페인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아파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일 시작했어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박 할아버지께서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내가 뭘 가르쳐 줄 수 있나 하시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어르신들의 첫 만남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채로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었던 그날,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로당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분이지만 김영수 할아버지셨습니다. 중풍으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신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경로당 안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색해지더니 몇몇 분들은 시선을 피하셨어요.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런 반응들을 보시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셨지만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자연스럽게 어울렸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계셨어요.
저는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라파엘이에요. 할아버지는 놀라시며 외국 사람이 왜 나한테? 하고 말끝을 흐리셨어요. 아마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강의는 평소보다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어르신들은 김영수 할아버지를 의식하시는 듯했고 할아버지 역시 위축되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가 다른 제가 잘못 행동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가진 경험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다음 모임 날 저는 노트북을 들고 경로당에 갔어요. 어르신들이 오늘은 뭘 가져왔나? 하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어제처럼 구석에 앉아 계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오늘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르신들, 오늘은 스페인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에는 유명한 것이 투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제가 미리 준비해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와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플라멩코 음악에 맞춰 모두가 웃으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장애가 있어도 없어도 모두 친구예요. 함께 춤춰요. 함께 노래해요. 어르신들이 영상을 보시며 점점 집중하셨어요. 특히 휠체어를 탄 스페인 할아버지가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모두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 저 할아버지 표정 좀 봐. 참 밝으시네 하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도 계셨어요. 우리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장애는 우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야. 함께 웃게 하는 달이야. 제 말에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동시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께서 라파엘아, 그럼 너희 나라에서는 우리 영수 할아버지 같은 분도 저렇게 춤을 춘다는 거냐?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아버지, 춤추는 것 정말 멋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김영수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와 함께 춤춰볼까요?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며 나는 다리가 하고 말씀하시려다 멈추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손으로도 춤출 수 있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노트북에서 나오는 플라멩코 음악에 맞춰 천천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조심스럽게 따라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리듬을 타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며 저는 간단한 손동작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지만 김영수 할아버지가 점점 밝아지시는 모습을 보시며 표정이 바뀌셨어요. 그때 이순자 할머니께서 어머, 영수 할아버지 오랜만에 웃는 모습 보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음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올레 하고 외치니 할아버지도 따라서 올레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 경로당 안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정말 오랜만에 나타나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께서 손뼉을 치며 아이고, 우리 영수도 춤꾼이네 하고 농담하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라파엘아 하고 부르신 분은 최할머니셨어요. 내가 외국 사람인데도
우리 한국의 정을 이렇게 잘 아는구나. 참 고맙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그 순간 깊이 느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마워요, 라파엘 씨.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다음 모임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르신들이 저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라파엘아, 우리나라 예절부터 배워야지 하시며 윤 할머니께서 절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른한테는 이렇게 깎듯이 절을 해야 한다 하시면서요. 저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두 손을 모아 깊게 절을 하는데 처음에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이 웃으시면서도 천천히 하며 다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라파엘아, 절할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해 하고 조언해 주셨죠. 어느 날은 김치 담그는 날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외국 사람이 김치를 담글 수 있을까? 하며 의구심을 표하셨지만 저는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낀 채 배추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시며 이순자 할머니께서 직접 제 손을 잡고 가르쳐 주셨어요. 살살 사랑스럽게 발라야 맛있는 김치가 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김영수 할아버지께서도 휠체어에 앉아서 양념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였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께 재료를 건네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장구를 배우는 날도 있었어요. 김할아버지께서 우리 전통 악기도 배워봐야지 하시며 장구를 가져오셨어요. 덩기덕 쿵기덕 하는 장단을 배우는데 제가 박자를 맞추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장구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주신 거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경로당에 울려 퍼질 때 저는 한국의 한과 정을 동시에 느꼈어요. 어르신들도 하나둘 따라 부르시기 시작했고 저도 서툰 발음으로 함께 불렀어요. 라파엘아, 이제 진짜 우리 사람 같아 하고 박 할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를요. 어느덧 저와 어르신들 사이에는 진정한 신뢰가 쌓였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고 싶어요 하고 말문을 열었어요. 장애 있는 분들과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제 질문에 어르신들이 조금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아마 이런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두 번째, 불쌍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대신에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윤 할머니께서 그럼 우리가 평소에 하던 말들이 잘못된 거였나? 하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몰랐던 것 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해요. 도와주고 싶을 때는 먼저 물어보세요. 도와드릴까요? 이렇게요. 갑자기 도와주면 놀라요. 이 말을 할 때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께서 그럼 영수 할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지만 저는 이런 솔직한 질문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이 말해주세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예요. 휠체어는 그냥 다리 대신하는 도구예요.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목소리를 내셨어요. 라파엘 말이 맞아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시니까 오히려 더 어색해지더라고요.
그 말씀에 어르신들이 아, 그렇구나 하며 이해하시는 표정이었어요. 네 번째, 휠체어 만지지 마세요. 이것은 할아버지 몸 같은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께서 아이고 미안해요 영수 할아버지. 나도 모르게 휠체어에 손을 올려놨었네 하고 사과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이제 알았으니 괜찮아요 하고 답하셨죠.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최 할머니께서 이게 진짜 예의구나. 우리가 몰랐던 예의하고 감탄하셨어요. 드디어 마지막 모임 날이 왔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셨어요. 그날 경로당에는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색색깔의 꽃과 한국 전통 음식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신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라파엘아, 이거 받아라 하시며 박 할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서예 작품을 주셨어요. 정이라는 한 글자가 힘차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윤 할머니께서는 손수 짜신 목도리를 스페인 가서 목 따뜻하게 하려무나 하며 목에 둘러주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김영수 할아버지의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쓰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라파엘아, 네가 와서 내 마음의 문이 다시 열렸다. 오랫동안 나는 나 자신을 숨기고 살았는데 너 때문에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용기가 생겼다. 고맙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둥글게 앉아 손을 잡았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휠체어에 앉은 채로 자연스럽게 원의 일부가 되셨어요. 그리고 함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서툴렀던 그 노래를 이제는 어르신들과 함께 마음을 담아 부를 수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저는 어르신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에게 정말 많은 것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을 여는 법도 배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국이 두 번째 고향입니다. 여기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제 가족입니다. 특히 김영수 할아버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셨어요. 함께 춤추고 함께 웃었던 시간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때 박 할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시며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야, 모두들 일어나서 함께 외쳐보자.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야. 어르신들이 모두 일어나시며 대한민국이 최고야 하고 외치셨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휠체어에서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대한민국 만세 하고 외치셨습니다. 저도 눈물을 글썽이며 함께 외쳤어요. 대한민국 최고예요. 사랑해요. 그 순간 경로당은 뜨거운 감동과 자긍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지만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어르신들과 한 분씩 포옹을 나눴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라파엘아, 너 덕분에 나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스페인 가서도 우리 잊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모든 분들이 할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받아주실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개월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문화의 차이에 당황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스페인에서 그때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그 정은 장애가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이든 따뜻하게 품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김영수 할아버지와 모든 어르신들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길, 마음을 잇는 다리.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